시댁.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날렸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 그 망할 놈 지금 어디에 자빠져 있어. 와서 용서라도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겠어. 자기 때문에 장모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날아갔는데. 나도 엄마 얼굴 보는 거 힘들어. 엄마는 나 하나 보고 그저 잘 살라는 의미에서 무리하게 집 담보대출해서 돈 빌려줬을 텐데. 그 자식은 그걸 주식으로 한 번에 날려버렸으니 내가 엄마 볼 낯이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나도 주식하는 줄 알았으면 안 줬지. 그저 사업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거 없으면 망하기라도 할까봐 빌려준 거지. 너도 주식하는 줄 몰랐다며. 어, 나도 알았으면 엄마한테 돈 달란 소리 절대 안 했지. 알아보니까 사업은 이미 정리한 지 오래라 하더라. 그동안 PC방 드나들면서 주식했더라고. 나한텐 일하느라 정신없다고 거짓말치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봐. 아유, 그럼 김서봉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별 낯이 없다 해도 그렇지 직접 와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오빠, 나도 알았으면 어떻게든 끄집고 왔겠지.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온 지 꽤 됐어. 이제 나도 포기야. 그냥 이렇게 이혼할까 봐. 애초에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큰돈 벌려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래, 이혼해버려라. 더 있다간 그 자식이 진 빚 너가 다 끌어안게 생겼다. 그니까. 근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이혼을 할 거 아냐. 잠적을 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지금 미치겠다니까. 아, 맞다, 언니. 언니 아는 사람 중에 이혼 변호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친구 중에 한 명 있죠. 그럼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그럼 제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요, 언니. 아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갑갑하네. 엄마도 이 집 곧 날아가게 생겼고, 일을 어쩜 좋아. 일단 조그마한 월세집이라도 구해봐야지. 일단 넌 남편부터 찾아와. 내가 그 자식 혼쭐을 내줄 거야. 2시간 후, 집. 어휴, 무슨 집들이 이렇게 다 비싸? 월세집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요즘 집값 비싸다고 하더니 진짜 비싸네. 월세도 만만치 않아. 하긴 요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두 분이 살려면 완전히 좁은 집 구해드리기에도 그렇잖아. 일을 어쩐담? 그니까 말이야. 막막해 죽겠네. 우리도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저기 혹시 말이야. 아버님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 우리 아빠? 응. 아버님이 건물 꼭대기층이 오피스텔이잖아. 거기 혹시 남은 방 있으면 잠깐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고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던데. 내가 투잡을 뛰든 해서 월세는 꼬박꼬박 내드릴 테니까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장 다음 주에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조건 맞는 집 구하기가 어렵잖아. 음, 그게 나을 것 같긴 하네. 아마 공실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아빠, 헬스장에 계세요? 나야 그렇지 뭐. 근데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신우이 남편이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한 것까지 해서 전 재산 걸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망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갈 곳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집도 이미 남편이 팔아 넘기고 해서 시어머니 집에 간신히 얹혀 사는데 그마저도 나가야 하니까 당장 모아둔 돈도 없고 요즘 월세 보증금도 만만치 않고 해서 남편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건물 꼭대기층에 오피스텔 하나 남은 게 있으면 잠깐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해서요. 월세는 저희가 드릴게요. 보증금만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 구할 때까지만 있을 거라 그렇게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길어봤자 한 석 달 정도? 하긴 얘기 들었을 때 만만치 않겠다 싶었어. 사돈어른이 고민이 많겠네. 마침 하나 빈 곳이 있어. 두rum이라 두 분이 살기 좋을 거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니들도 먹고 사느라 힘들 텐데 월세는 됐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도 건물 수익금으로 생활하시는 건데. 그거 나 안 받는다고 거지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가족 일인데 야박하게 돈 받는 것도 웃기지. 그리고 길어봤자 석 달이고 어차피 요즘 너도 나도 힘들어서 입주하는 사람도 적더라고. 어차피 공실로 둘 거 누구라도 유용하게 쓰면 되지. 언제든 들어오셔도 되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해.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저희도 걱정 덜었어요. 뭘.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니? 일주일 후, 오피스텔. 어머, 집 깔끔하고 괜찮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아파트처럼 괜찮네요? 우리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니. 이렇게 살 공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사돈어른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계시니? 아, 친구분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한 번 갈 때 2박 3일은 지내고 오셔서 며칠 뒤에나 오실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자주 들르시는 편도 아니라서 나중에 인사드려도 괜찮아요. 아버지도 그게 편하시다고 하셨고요. 그래. 아무튼 사돈 볼 때마다 참 멋있게 사신다니까. 아무튼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언니 덕분에 살았네요. 와, 근데 건물 되게 크다.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여기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몇 천은 그냥 앉아서 벌겠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 아유, 나도 차라리 담보대출 받아서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사놨음 억울하지라도 않지. 말년에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얘길 또 해서 뭐 해. 이미 이렇게 된 걸. 내가 그 자식 꼭 찾아서 배상하게 할 거야. 언니, 이제 가보셔도 돼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요. 휴가까지 내고.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따 남편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어요. 두 분도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근데 아까 보니까 1층 하나가 비워져 있던데 가게가 나간 거냐? 네. 원래 국밥집이었고 되게 잘 됐는데 사장님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 바람에 가게 접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요 앞에 다 회사 건물들이라 점심시간 되면 식당 안이 꽉 찼었는데 이래저래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그러네. 요 앞이 회사들이면 국밥 장사하면 장사는 진짜 잘 됐겠네. 그럼 가게는 내놓은 거고? 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좀 지켜봐야죠. 제일 좋은 자리던데 아깝긴 하네요. 저기서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한 달 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전화가 온대?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랑 동생 요새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질 않네. 그냥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는 얘기만 카톡으로 남기고. 수상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 두 분이 바쁠 일이 뭐가 있지? 아, 일이라도 구하신 건 아닐까? 아무래도 아가씨도 이제 이혼하면 돈도 벌어야 될 테고 어머니도 생활비 정도는 버셔야 할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엔 빠듯하잖아. 그런가? 그럼 말을 하면 되지. 자꾸 바쁘다는 말만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무슨 일이 있었음 진작 우리한테 얘기가 나왔겠지. 아님 집에 가볼까? 못 본 지도 한 달 넘었는데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자. 그때 물어보면 되지. 그럴까? 그래, 그럼 내가 연락해 볼게. 아, 아버님도 같이 식사하자고 할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건물. 어, 1층에 국수집이 생겼네? 내일 개업하는 걸로 돼 있네? 그러게. 몇 달 동안 공실로 돼 있어서 걱정 많다고 하시더니 잘 됐네. 보라야! 아빠. 전화를 한참 안 받으셔서 어디 골프라도 치러 가셨나 하고 있었어요. 아, 요 앞에 친구가 왔다고 해서 한참 떠들다 보니까 이 시간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니랑 아가씨랑 저녁이라도 먹을까 해서 왔어요. 아빠도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한 거였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근데 아빠, 1층에 국수집이 들어왔네요. 내일 개업하는 걸로 돼 있던데? 아, 어, 저기 뭐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하도 사돈이 너희한테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 개업일이니까 어차피 이따가 말 나올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국수집 사돈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가씨가 국수집을 열었다고요? 그게 정말이세요? 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 집까지 얹혀 사는 주제에 가게까지 얹혀 들어왔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야. 솔직히 나도 처음에 내 집까지 찾아와서 장사 좀 하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하길래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보증금이 3억이나 되는 곳인데 오피스텔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겠다고 자기들이 무조건 식당 대박 내서 건물값 올려주겠다 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 남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방학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럼 가게도 보증금 없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식당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웬 식당이야? 요즘 식당도 장사 잘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러게. 국수집이라니 영 생뚱맞네. 우리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지. 어떻게 개업날까지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어? 아무래도 계속 우리 도움 받아야 되는 걸 너한테 보이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야. 아무튼 어차피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말해준 거야. 그리고 뭐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불안해서 종종 들렀는데 그때마다 음식 연구하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손보고 있더라고. 영 공으로 하려는 것 같진 않아서 나도 잘 되리라 믿고 있어. 아무튼 무리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말렸을 텐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라고 해. 그 회사 건물들도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국수집 하면 웬만하면 잘 되겠더라고. 나도 사돈이라고 그냥 막 건물 내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준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월세 꼬박꼬박 내겠다고 하니까 나도 영 손해보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가게 잘 돼서 아버님께 피해 끼치는 일 없도록 도울게요. 그럼 좋고. 저기, 나 저녁 약속이 잡혀 있어서 먼저 가볼게.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그럼 들어가세요, 아빠. 뒤에서 이런 부탁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그럼 지금까지 바쁘다고 한 게 개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거였어? 아빠한테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한테 공개하길 꺼린 건데 여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아빠 눈에도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믿어보는 수밖에.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 손맛이 좋아서 장사 어느 정도는 잘 될 거야. 위치도 좋으니까. 아버님이 편히 많이 봐주신 만큼 내가 피해 안 가게 애쓸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럴게. 그래도 그렇지. 전에 말씀해 주셨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렸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서운하기도 하고. 엄마랑 동생이 은근히 자존심이 세거든.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도움받는 걸 잘 못해. 이따 저녁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1시간 후 식당.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말을 해줘야죠. 아가 아버님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짜리 공시를 그냥 달라 하면 어떡해요.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 대신 월세 꼬박꼬박 낸다고 했으니 사돈어른한테도 영 아쉬운 장사는 아니지. 그래 오빠. 우리 진짜 준비 열심히 했어. 미리 시식 행사도 해봤는데 사람들 반응도 좋더라. 그니까 너무 걱정 마. 언니,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그때 1층에 자리 비어진 거 보고 저기서 장사하면 딱이다 싶었거든요. 계속 머릿속에서 어른어른거려서 무작정 찾아가서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한테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말 못했고요. 어쨌든 미안해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요. 대신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빠 얘기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그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니까 안심해요.
엄마랑 저랑 목숨 걸고 장사 잘해보기로 다짐했어요. 엄마나 저나 빈털터리잖아요. 물론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어, 이미 바닥을 찍어봤으니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 계기가 저는 이 가게라고 생각해요. 위치도 좋고 사람들 반응도 괜찮았으니까 장사 잘 될 거예요. 이미 준비도 충분히 잘했고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한 번만 믿어 타오.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네, 저도 두 분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희도 도와드릴 일 있음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도 오빠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어떻게 식당 일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랑 나 둘이서 충분하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도 너무 걱정 마. 알았어. 이왕 하기로 한 거 잘해봐.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알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월세 드려야지. 어쨌든 두 분 개업 축하드려요. 저도 갑작스럽게 소식 들은 거라 개업식은 못 가지만 저녁 때라도 들릴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와, 내가 국수집 사장이라니 진짜 안 믿긴다. 그러게 말이다. 살다 살다 식당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집에 짱 박혀 있는 것보단 이게 나을 테니까. 다음날 저녁 식당. 언니 왔어요? 아유, 정신이 없네. 왔니? 손님이 꽤 많았나 보네요.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인 걸 보면. 말도 마라. 저녁 장사까지 어찌나 사람이 밀려오든지 점심 장사할 때만 해도 식당 안이 꽉 차서 좋기만 했는데 저녁 장사 때도 그러는 거 보니까 낯질하더라고. 직원을 하나 더 구하든가 해야지 둘이선 절대 안 되겠어. 그래도 일단 추세 보고해야지. 개업발이란 말도 있대잖아. 암튼 오늘 장사는 성공적이었어요. 아까 사돈어른도 다녀가셨는데 장사 잘 될 것 같다고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이렇게 쭉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언니도 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근데 오빠는 같이 안 왔나 봐요? 네, 저야 주면 감사하죠. 일 때문에 저녁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아,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서요. 일이 바쁜가 봐요. 그래요? 그럼 언니 것만 해올게요. 엄마, 사골 육수 아직 있지? 좀 남았지. 그걸로 해주면 되겠다. 언니,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해올게요. 네, 천천히 해요. 일주일 후, 집. 아유, 요 며칠 계속 바빠서 식당 가보지도 못했네. 오늘은 꼭 가봐야지. 그래, 꼭 가봐. 그래도 국수집 꽤 잘 되는 모양이더라. 저번에 가서 먹었을 때도 맛있게 괜찮았거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근처에 많아서 잘 되겠더라. 그렇다면 다행이고. 솔직히 오피스텔 월세야 우리가 내준다고 쳐도 만약 가게 월세까지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된다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 그 자리가 전체 건물 중에서도 가장 비싼 자리라며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게 잘 나와서.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대로라면 월세 내는 건 문제 없겠던데? 인터넷 후기 보니까 평도 꽤 괜찮은 편이고. 다행이네. 이따 꼭 가봐야겠다. 그래. 눈으로 직접 보면 걱정이 덜 될 거야. 6개월 후 전화. 아빠가 오랜만에 전화하셨네. 여보세요? 아빠, 잘 지내시죠? 보라야. 바쁘니? 아니요. 곧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아빠 식사하셨어요? 아니, 이제 곧 먹어야지. 저기,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은 너한테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사돈이랑 사돈 처녀가 5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첫 한 달은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공짜로 하라고 해서 뺐는데, 나머지 5개월은 월세를 계속 안 내더라고. 사돈이라 내라고 재촉하기에도 뭐해서 언제 줄 수 있냐고 전화로 묻기만 했는데 가게 사정이 별로 안 좋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가게 사정이 안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한테 전화해봤다. 너가 신서방한테 잘 말해서 월세 좀 내게끔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무래도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나도 신경이 쓰이네. 아무래도 월세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 타격도 어느 정도 있고. 전 그동안 별말이 없어서
월세 잘 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래, 그럼 부탁한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월세 꼬박꼬박 내겠다는 전제로 그냥 내준 건데 월세마저 안 내면 어쩌잔 거야. 바로 식당으로 가봐야겠다. 30분 후 식당. 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는데 일을 어쩌죠? 아,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요. 근데 손님 되게 많네요. 점심시간이라 좀 많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면 왜 온 거니? 할 말이 있어서요. 아빠한테 들었는데요. 두 분 월세를 5개월 동안 안 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아, 아이 사돈어른이 언니한테까지 얘기했어요? 아, 참 여유되면 드린다니까 뭘 그새 얘기하셨대. 그러게 말이다. 저기 우리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랬어. 여기 건물 월세가 꽤 비싸잖아. 우리도 사정 되면 바로 드리려고 했지. 근데 월세 이것저것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떡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사정이 안 좋다고요? 오면서 인터넷 후기 찾아보니까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평도 많던데요. 근데 어떻게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국수라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 야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니요, 아가씨. 5달이면 많이 봐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도 첫 달은 아버지가 아예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면 사정은 웬만큼 봐드린 것 같고 여기서 더 봐드리면 저희 아버지한테도 피해가 가서요. 손님이 아예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손님도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월세를 한 푼도 안 낸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 지금 당장 입금해 주세요. 네? 아니, 5달 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내요? 저희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 사장 좀 봐달라니까. 가족이잖니. 뭘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동안 많이 봐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오피스텔 월세도 저희가 내드리고 가게도 3억짜리 보증금인데 그것도 없이 공짜로 드렸음 월세는 약속한 대로 제때 입금해 주셔야죠. 정 힘드시면 절반이라도 입금해 주세요. 나머지도 다음 달 내로 꼭 갚으시고요.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아니, 보기에만 손님이 많은 거지. 실제로 힘들다고요. 아가씨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계약 자체가 보증금 없이 월세 밀리지 않고 내는 걸로 성립이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저희 아버지도 고민 하다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지 못하러 딸한테까지 얘기해선. 알았다. 일단 절반만 보내주마. 우리 월세 안 냈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더만 째째하게. 네? 째째하다고요? 애초에 이렇게 넓은 공간 쓰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장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알았다. 누가 뭐라 그러니? 아, 빨리 입금해드려라. 자, 방금 입금했어요. 언니, 저희 바쁘거든요.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세 문제는 사돈어른이랑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언니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언니가 건물주는 아니니까. 뭐라고요? 아무튼 우리 바빠요. 얼른 가세요. 아니 월세 안 낸 건 아가씨인데 왜 아가씨가 화를 내고 그러세요? 화 안 냈어요. 언니가 착각한 거겠죠.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른 가요. 바쁘다니까요. 일을 해야 나머지 월세도 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방해하지 말고 가라. 아, 그럼 다음 달까지 나머지 월세도 꼭 내세요. 그날 저녁 집. 그동안 월세 안 내고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잘 내고 계신 줄 알았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어. 그리고 갔더니 가게도 잘 되더라고. 솔직한 심정으론 우리가 오피스텔 월세까지 내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솔직히 아빠도 보증금이랑 월세 받아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건데 보증금은커녕 월세도 제대로 안 내준대. 이게 무슨 자선 사업인가 싶더라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 지금까지 편히 봐준 게 얼만데. 그럼 나도 여태까지 아예 안 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앞으로 신경 많이 쓸게. 미안해. 어, 여보가 좀 신경 써줘. 아깐 급한 마음에 내가 말했지만 솔직히 나도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워.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앞으로 당신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잘할게. 아버님한테도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틀 후 전화. 어? 아빠한테 전화 왔네? 요즘 부쩍 전화를 많이 하시네.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여기 병원인데요. 유인철님 따님 맞으시죠? 네. 근데 병원에서 왜 아버지 번호로 유인철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저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거든요. 얼른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요. 네? 아, 아버지가요? 얼른 갈게요. 3시간 후 장례식장.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러게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타고 다니라니까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왜 걸어 다니셔서. 원래 아버님이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 탓도 아니지.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와서 들이받았대잖아. 누구라도 그건 못 피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보라야, 괜찮니? 아유, 얼마나 울었으니 눈이 탱탱 부었어. 가여운 것 같으니라고. 동생은 안 왔어요? 가게 마감하고 오라고 했어. 있는 손님을 그냥 내쫓을 순 없어서. 그래서 일단 나만 왔다. 아유, 보라야, 너무 울지 마라. 너가 너무 울면 사돈어른이 편하게 눈 못 감으신다. 어머니, 아빠까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도 저 고등학생 때 병으로 세상 떠나셔서 그 뒤부터 아빠한테 의지 많이 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연락드린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책하지 말아라. 이것도 다 운명이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내드리자꾸나. 내가 앞으로 네 부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기다려. 어머니. 일주일 후 집. 고생 많았어. 들어가서 일단 푹 쉬어. 여보도 고생했어. 나 대신해서 아버지 손님들 잘 맞아드리고 어머니께도 감사하네. 장례식 내내 자리 지켜주시고 아가씨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일 거들어주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도리지.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푹 쉬어. 마음도 잘 추스르고.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시지. 맞아. 그러도록 노력해봐야지. 어, 근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었네? 아저씨? 무슨 아저씨? 왜? 저번 장례식 때도 왔던 아빠 친구. 우리 건물 반대편에서 부동산 하고 있다는. 그분? 되게 사이가 각별해 보이시던데? 얼른 전화 받아봐. 알았어. 여보세요? 보라야. 장례식은 잘 끝났니? 나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싶었는데 부동산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건물 말이다. 거기 1층 국수집이 너희 시댁 식구가 맡고 있잖니. 네. 그런데요?
아까 오전에 네 인감 갖고 와서는 그 자리를 내놓겠다 하더라고. 너한테 허락 받은 거냐고 물었는데 인감 떼온 거 보면 모르겠냐고. 권리금 높게 받아서 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해봤어. 거길 팔 거였으면 너가 나한테 직접 연락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치? 영 이상하더라고. 이제 이 건물의 절반은 자기들 거나 다름이 없다고 어찌나 쓰대든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해봤어. 예전에 네 아버지가 사돈이 월세를 제때 안 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고 해서. 아무튼 안 내놓는 걸로 할 테니까 가서 잘 말해봐라. 그 인간까지 몰래 뗄 정도면 보통 아니네. 아마 너 장례식 치르느라 정신없는 틈에 한 모양인데 이거 엄연히 불법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제 아버지도 이 세상에 없으니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네. 일단 아저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끊어요. 그래 들어가라.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고. 뭐 때문에 전화하셨대?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나 몰래 내 인감 떼서 건물 1층 팔아버리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권리금 높게 받아서? 뭐? 아니 당신 인감을 어떻게 뗐대? 나 장례식 치른 틈 타서 어떻게 한 모양인데 정말 너무하네. 월세 그동안 밀린 것도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이젠 아예 팔아넘기려고 해? 나 도저히 못 참아. 네, 아무리 우리 엄마 동생이라고 해도 이건 못 참지. 바로 가자. 30분 후 가게. 아니 집에 들어가서 쉬지 뭘 또 나왔어. 그러게 언니 좀 쉬지 그래요. 잠도 별로 못 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잠 못 잔 틈 타서 가게 내놓으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제 인감 떼서 아예 권리금까지 받아서 챙기려고 하셨고요. 네? 아니 언니가 그걸 어떻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 요 앞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 왔어. 진짜 팔려고 했던 거야? 보라한테 말도 없이? 아니 어차피 보라 네 건물이잖아. 보라 네 건물이면 우리 아들 건물이기도 하고 그럼 엄밀히 말하면 반은 우리 지분이 있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1층이 제일 보증금의 월세가 높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도 잘 키워서 파는 거니까 권리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니들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 알아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그래. 솔직히 요즘에 가게 운영하기가 좀 벅차더라고. 손님은 많은데 재료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쯤에서 권리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싶었지.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 건물의 소유는 엄밀히 저고 그럼 가게를 내놓는 사안에 대해선 건물주인 저랑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권리금 받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증금도 안 내고 월세도 반이나 밀린 주제에 무슨 권리금까지 바래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들어보니까 아예 가게 판돈까지 직접 받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머 얘가 뭐라니? 이 건물이 네 거니까 우리도 편하게 한 거잖아. 어차피 우리 아들 지분도 절반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가게 하나도 맘대로 못 내놓니? 누가 들으면 건물을 통으로 뺏은 줄 알겠네. 그러니까 저번에 월세 내놓으라고 할 때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잖아. 엄연히 우리 오빠 지분도 들어있는데 자기가 뭔데 월세를 내라 말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내 지분이 어딨어? 명의 자체가 내 게 아닌데. 얘가 뭐라는 거야? 네 지분이 왜 없어? 네가 건물주 남편인데. 100번 양보해서 남편도 지분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당신들까지 지분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까지 남편 가족이니까 참았는데 이렇게 내 인감까지 훔칠 정도면 도둑이나 다름없으니 굳이 참을 필요가 없겠네.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오피스텔에서도 나가고. 나가라고? 그럼 우리 지금 내쫓는 거냐? 야, 너 네 가족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어떻게 좀 해봐. 이대로 네 엄마랑 여동생 쫓겨나는 걸 보고 싶어? 그동안 신세 준 것도 아버님한테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임금까지 훔쳐서 돈 챙기려고 했던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것도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와이프 말이 100번 맞으니까 빨리 나가요. 오빠, 진짜 이럴 거야? 그럼 언니 권리금이라도 내놔요. 어쨌든 우리가 가게 잘 키워놨잖아.
아, 권리금을 받겠다? 꼴랑 월세 절반 내고 권리금을 받겠다고? 이제 보니까 네 남편이랑 다를 게 없구나.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러 하네. 그럴 거면 투자금을 제대로 내야지. 가게 월세 절반이랑 오피스텔 월세, 오피스텔이랑 가게 보증금까지 다 내면 생각은 해볼게. 뭐라고요? 아니, 오피스텔은 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내래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 보면 알 거 아니야. 돌려받을 돈이라 해도 애초에 돈을 넣어놔야 투자든 계약이든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 거기서 권리가 생기는 거고. 넌 권리도 없이 들어가 놓고 권리금을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권리 갖춘 상태에서 하란 거야. 그리고 오피스텔도 내가 너 가족으로 생각할 때나 편의를 봐주는 거지.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편히 봐줄 필요가 있을까? 당장 그 돈 내지 않으면 바로 업체 불러서 가게고 집이고 다 집 내놓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계약서 쓴 것도 없잖아? 엄밀히 말하면 건물주인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 나도 여보 생각에 동의해. 와이프 말 들었죠? 당장 돈 없으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대로 내쫓으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지금까지 번 돈이 있잖아. 꽁으로 장사를 했는데 그동안 해먹은 돈이 상당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것까지 손해배상하라고 해도 할 말 없어. 여기서 만약 더 우기면 정말 고소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때 변호사 친구 있다 했지? 어,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이런 거 관련해서 전문으로 변호해줄 인력 차고 넘치지. 어디 한번 법적으로 가볼까요? 아니다. 됐다. 그래. 그렇게 갑자기 함부로 가게 내놓으려고 한 건 미안하마. 우리가 성급했다. 그래, 언니, 미안해요. 난 그저 언니 부담 덜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그러니 나가란 소리는 하지 마요. 여기서 나가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미 그동안 해먹은 거 많잖아요. 바로 나가세요. 진짜 왜 이러냐, 가족 사이에. 미안하다고 했잖니. 다음엔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라.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당장 나가세요.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솔직히 우리도 건물값 올리는 게 기여했잖아. 솔직히 우리 나가면 손해는 언니 쪽이야. 우리야 나가서 다른 건물에서 대박 터뜨리면 된다고. 그럼 진짜 그러질 그랬어. 어디 나가서 그 괜찮은 실력 한번 펼쳐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참나, 해도 너무하네. 오빠나 나중에 연락하지 마. 니가 건물이 뭐라고 가족을 등져? 아주 찬발을 받을 게다. 나중에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그날 저녁, 집.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걱정 안 하게 알아서 해보겠다고 해놓고 번번이 이런 거를 부인해. 가뜩이나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도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아저씨가 알려줘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 바로 나가기로 했고 혹시나 또 이런 일 생기면 내가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근데 정말 연 끊을 참이야? 그럼 어머니 도둑질을 하려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보고 살아. 그건 나도 싫어. 그러니 당신도 혹여나 엄마랑 동생이 연락해도 받지 마. 나한테 바로 말하고. 알았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네. 6개월 후 건물. 누군데 우리 건물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지? 어?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보라야,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연락이 통 없어서 궁금해서 와봤다. 뭐가 궁금한데요? 제 건물 앞은 왜 서성이세요? 아니, 그냥 너 얼굴 한번 볼 수 있나 하고. 너네들이 내 연락을 안 받았잖아. 그리고 할 말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서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별로여서 그런가 손님이 영 없어. 이 자리가 딱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따박따박 낼 테니까 우리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시 가게 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까 보니까 김밥집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주인하고 말 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 어? 참 한결같네요. 그럼 김밥집 권리금에 보증금까지 해서 총 10억인데 바로 입금 가능하세요?
뭐? 아니, 무슨 10억이나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다시피 저 자리가 명당이라서요. 그 돈 없으면 들어올 생각 마세요. 그럼 얘긴 다 된 거죠? 이만 갔으면 좋겠는데. 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호의를 권리로 받은 당신들 때문이란 생각은 안 드나 봐요. 하긴 제대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기,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나가나 두고 보자고. 나야 뭐 잘 나가고 말 것도 없죠. 그냥 있는 건물에서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나가는 건 당신이 그래야죠? 실력 그렇게 있다면서요? 어디 한번 보여줘 봐요. 진짜 맛집이면 위치 탓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세요. 저 몹쓸 것 같으니라고. 이놈의 자식은 왜 전화를 해도 받지라는 거야. 지 마누라 옆에 꼭 붙어서는 딸년도 가게 나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6개월 후. 그 뒤로도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와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 다 저희 건물 앞에 찾아왔는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결국 가게가 망했고 빚까지 엄청 져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처럼 오피스텔이라도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에 와서 살려면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말해줬죠. 그랬더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공짜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더라고요. 당장 살 곳도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한참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냐고 하곤 두 사람을 바로 내쫓았어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말해서 우리 건물 자체에 오지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 뒤로는 별다른 연락을 해오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 식구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도 연락을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식구인데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남편 말대로 앞으로도 연을 계속 끊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